시간을 견디는 힘. 원장님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세요? 강연장에서 10이면 9은 꼭 이 질문을 받아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는다고요. 살다가 감당하지 못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불행한 사건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건 분명 나 자신이에요. 하지만 내 옆에는 엄청난 응원군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시간이에요. 아무리 불행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풍선에 바람 빠진 듯 미묘하게 달라져 있어요. 그때는 분하고 억울해서 울컥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도 상대의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사건 자체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는 분명 그때와는 다른 마음이 된 거죠. 만약 저에게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잘 먹고, 잘 보고, 잘 읽고, 숨을 잘 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나의 불행이 밤의 기운과 섞이고 낮의 기운과 섞이고 내 주변의 공기와 섞이고 내 주변 사람들과 섞이면서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흐르면 나의 불행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겠죠. 아무리 큰 불행이 찾아와도 내가 숨만 잘 쉬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알아서 내 불행을 해결해 줍니다. 앞으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에게서 다시 일하자는 연락이 와요. 이제 내 인생에 연애 같은 건 없을 줄 알았는데 잘 자고 잘 쉬면서 살아있으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모든 게 시간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고 불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시간을 못 견디겠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불행한 사건을 겪고도 지난 1개월간 밥 잘 챙겨 먹은 나를 칭찬해 주세요. 세상이 무너지는 슬픔을 겪고도 3개월 동안 숨을 잘 쉰 나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숨 쉬는 시간이 곧 견디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당신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비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일상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고 행복해 보이는 특별한 모습도 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뿐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일상이 괴롭거나 우울하거나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부의 크기와 일상의 행복은 전혀 별개의 영역인 거죠.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능력 하나가 필요해요. 나의 일상을 소중하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상의 공간은 서재예요. 강의나 촬영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서재를 예쁘게 꾸미는 게 저의 일상인 거죠. 일이 잘 안 풀려 속상할 때 저는 예쁜 머그컵을 사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커피를 마시면 일주일이 행복하거든요. 삶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 저는 책장 정리를 해요. 읽고 싶은 책들로 한 주를 채우면 마음이 뿌듯해지거든요. 회사 문제로 골치가 아플 때 저는 귀여운 스티커를 사요. 다이어리 여기저기에 붙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저의 일상은 지루하거나 불행할 틈이 없어요. 일상의 공간인 서재를 예쁘게 꾸미기만 해도 행복해지니까요.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의 9은 귀차니즘 때문이에요. 쌓아둔 설거지가 귀찮아서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밀린 빨래가 귀찮아서 입었던 옷을 대충 털어입고, 쌓아둔 옷 정리가 귀찮아서 침대 구석으로 쪽잠을 자면서 내 일상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내가 나의 일상을 귀찮아하면 일상이 불편해져요. 일상이 불편해지면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려요. 나의 일상과 편하게 지내야 행복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평범해 보이는 나의 일상을 윤인하게 닦아보세요. 내가 나의 일상을 소중히 대한 만큼 일상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불행할 땐 책을 읽어요. 누구나 살면서 무수한 불행과 실패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는 삶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큰 불행도 있어요. 저도 97년 외환위기 때 심각한 순간을 경험했어요. 결혼 7년 만에 겨우 장만한 집도 잃고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지방으로 내려가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어요. 그때 저는 사람이 돈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핸들을 꺾어서 중앙선을 넘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뼈 아프게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이악 물고 책을 읽었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고민하며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책은 저의 첫 베스트셀러가 됐고 저는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람은 불행한 순간에 하나의 운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치로 몰입할 수 있는 힘이요. 불행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내 불행이 전부인 것 같고 슬픔과 좌절에 쉽게 빠져요. 이 말은 곧 몰입하기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할 때 책을 읽어야 해요. 힘들 때 책 읽으라고 하면 미쳤냐는 소리를 듣겠죠. 이 상황에 책이 눈에 들어와요? 아마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불행할 때 가장 몰입이 잘 돼요. 책 한 권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요. 예전 같으면 다른 사람의 아픈 이야기를 미담 정보로 치부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에 빠져 있을 때는 감정이입이 되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펑펑 눈물을 쏟아내요.
어떤 책을 읽어도 다 내 이야기 같고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면서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요. 불행 때문에 예민해진 내 마음이 공명하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책 속에는 잡고 싶은 지푸라기가 너무 많아서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신선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책 속에서 평소에 나였다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길을 만나요. 그게 너무 신나서 내일은 무슨 책을 읽을까 하며 열심히 책을 읽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불행의 공간에서 책 읽는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요. 그러다 문득 나 잘 살아내고 있구나 라는 희망을 봐요. 그렇게 서서히 불행의 시간에서 빠져나오고 책을 통해 얻은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을 지렛대 삼아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다짐해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불행의 시간을 견뎌내고 빠져나와서 결국은 털어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울고 싶은 날에는 반드시 책을 읽으라고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도 내 인생이 불행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냥 책을 꺼내 읽으세요. 당신을 다시 일상으로 건져낼 동아줄이 될 거예요. 넌 괜찮은 사람이야. 제 본업은 강사지만 저는 강의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왔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요청한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미혼 엄마들을 위한 패션쇼, 책 쓰기, 월드 투어, 그리고 유튜브와 MK 유튜브 대학까지 전부 다 제가 스스로에게 시켜서 한 일들이에요. 아무도 저의 등을 떠밀거나 시키지 않았어요. 해보지 않은 일들을 무모하게 버리면서 저는 한 번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왜 아니겠어요?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생각을 뒤엎고 취소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지 않을까? 도대체 이 일은 무슨 배짱으로 시작한 거야? 엄청난 후회와 걱정,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스스로 벌인 일을 마침내 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미경아, 네가 해냈어.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만약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만 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많은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김미경이라는 사람이 새롭게 완성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혹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가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기어이 해내세요. 그리고 진짜를 만나세요. 그 진짜 안에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시작의 기술.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우리는 늘 이런 고민에 빠져요. 조금 더 완벽히 준비한 후에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섣불리 했다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한 준비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어요. 제가요, 시작하는 데는 선수예요. 저는 반만 준비되면 그냥 시작해요. 아니요, 어떨 땐 10%만 돼도 해요. 시작을 해야 뭐가 돼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까요? 아니요. 무수히 실패할 겁니다. 실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머지가 채워져요.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준비한 데 나머지를 채우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사실 이런 무모한 시작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시작해도 돼요. 시작하면 당연히 넘어질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다른 길은 없나 찾게 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더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그냥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것이 내 꿈에 가까이 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지금 시작하세요.